그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는 약간 더 시간을 줘서 풀어보게끔 할게요. 녹화 중이겠지만 건너뛰기 하면서 보면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알겠죠? 자, 실력 유형 다지기 전에 곱셈 확률의 곱셈 정리 파트 문제 좀 안 풀어져 있죠? 곱셈 정리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38번부터. 동아리 9명 중 3명은 남자, 6명은 여자였다. 남자 셋, 여자 6 이렇게 있었다. 차례로 한 명씩 호명을 한대요. 그러면 부른 사람 또 부른 거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순서로 불릴 확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남자가 불릴 확률 9분의 3. 그런 다음에 한 명 불렸으니까 이제 8명이 남은 상태에서 여자가 불릴 확률 8분의 6. 그럼 뭐 3분의 1과 4분의 3이니까 곱하면 4분의 1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된 구조로 푸는 문제긴 해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걸 해볼게요. 42번 문제를 해보세요. 42번. 한 2분 안에 풀어주면 좋겠는데 42번 해보세요. 구해졌어요? 몇 개 나왔어요? 7개. 해볼게요. 시도해봤죠? 봐봐요. 정육면체는 몇 개인지 모르는데 N개예요. 그 안에는 그 상자마다 딸기 넷, 포도 셋 들어있어요. 원기둥 상자는 하나인데 그 중에 딸기 셋, 포도 넷 들어있어요. 내가 2개를 꺼내는 거예요. 2개를 동시에 몇 개 중에 7개 중에 2개, 7개 중에 2개. 7컴비네이션이 분모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분의 7컴비네이션 2분의 딸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쵸? 여기랑 여기랑 이제 확률이 다르니까 그건 식에서 쓸게요. 그런데 딸기가 모두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정육면체 상자를 고르는데 딸기를 뽑을 수 있고 원기둥을 뽑았는데 딸기를 뽑았을 수 있죠. 그래서 정육면체 상자를 고르는 경우는 이것 중에 n개가 돼요. 정육면체 상자. 전체가 n 플러스 1개의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n개 상자가 정육면체잖아요. 고르고
그 중에 딸기를 뽑아야 돼. 4 콤비네이션 2. 딸기 2개를 뽑아야 돼. 또는 원기둥을 고를 수 있죠. 원기둥 상자를 고르고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딸기를 뽑아야 돼. 그런데 이게 원기둥 딸기야. 얘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그러면 분자분모에 21 곱하기 n 플러스 1은 다 약분할 수가 있죠. 곱해서.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6이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3이 되죠. 이게 9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에 3배가 되면 되죠. 3배. 그죠? 3, 9, 3, 27. 그래서 6n 플러스 3이 27이면 되고 6n이 24. n은 4개. 4개의 상자가 있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문제 이해는 되죠? 여러분이 뭔가가 착각을 일으켜서 답이 안 나왔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구별도 됐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뒤에 넘겨볼게요. 이제 실력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유형 44번. 44번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44번은. 자, 어느 선풍기 공장에서 생산된 선풍기 보증 기간 중 날개 문제가 20분의 1로 일어나고요. 전기 문제가 10분의 1로 일어나요. 전기 문제가. 그런데 선풍기 하나를 샀는데 날개 또는 전기가 날개 또는 전기에 또는이니까 요것의 확률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혹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어떤 상황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그 n a 합 b의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거나 이런 거 구할 때 나는 이거를 가르칠 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라 하거든요. 극단적인 상황 두 가지를 고려해 본 거야. 첫 번째, 둘 중에 큰 쪽이 한쪽을 먹었을 수 있죠. 전기 문제인 애가 날개 문제를 먹을 수 있죠. 얘가. 두 번째 상황은 전기 문제와 날개 문제가 전혀 별개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이. 극단적으로. 그러면 전기 문제, 날개 문제가 별개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합했을 때가 우리는 궁금한 거니까 합집합이 얘는 20분의 3이고요. 얘는 합했을 때가 그냥 20분의 2죠. 이게 최소. 이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합집합의 최대 최소.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완전히 포함되는 관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또는은 제일 적어요. 또는 사건은 제일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별개로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제일 커지는 거죠. 이해되나? 뭔가 겹치는 게 나오면 이거와 이거의 사이의 확률로 나와요. 합은 무조건. 이해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집합에 일어날 확률의 최소는 이것이 됩니다. 10분의 1 되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45번 해보세요. 45.
이건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최소값이 3이 되는 사건, 최소값이 8이 되는 사건 이래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더한 다음에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없는지 고려해서 계산하겠다가 이 문제의 구조예요. 해보시면 쉽게 나오는 사람들은 쉽게 나오겠죠.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9개 중에 3개를 고른대요. 그런데 A 사건은 뭐냐면 최소가 3이에요. 그러면 3은 무조건 뽑혔고 3보다 큰 애들 6개 중에 2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최소가 3인 거죠. 1, 2가 뽑히면 안 돼요. 1, 2는 안 뽑혀야 돼. 그 다음 B사건이 일어나는 건 9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똑같죠. 근데 B사건은 최대가 8이어야 된대. 얘가 8이면 9는 뽑히면 안 돼요. 9보다 작은 애들 중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남은 2개를 뽑으면 8은 뽑혔고 나머지 2개가 뽑혔으니까 최대가 8인 상황이에요. 됐죠? 그런 다음에 빼줘야 되는 상황은 3도 뽑혔고 8도 뽑혔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가운데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뽑으면 3개가 뽑히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가 3이면서 최대가 8인 애들이에요. 그럼 이게 중복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세졌고 여기에도 세졌어. 그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9 콤비네이션 3은 얼마죠? 얘가 84죠. 그래서 84분의 얘는 15, 얘는 21, 얘는 4. 그래서 84분의 32, 4로 나눌까요? 4로 나누면 이렇게. 그래서 21분의 8이 나옵니다. 잘 했어요. 잘 된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됐죠? 46번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문제라서 넘기도록 할게요. 47번을 해보세요. 47번. 이것도 덧셈 정리 구조로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A, 이 사건을 B라고 해서 아까 쓴 식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건이죠. 자, 해볼게요. PA를 구해보면은 A, B, C가 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거예요. 전체는 사실은 4자리니까 6, 5, 4 이렇게 4개를 고르고 골라서 지금 4자리니까 6, 5, 4, 3까지 4자리를 만들어요. 6, 5, 4, 3으로. 그런데 3개를 고르면 되죠. 여기 중에 6개 중에 3개를 고르면 A, B, C는 지들 순서로 세워요. 그럼 3개가 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은 3개 중에 하나는 순서 상관없이 골라질 수 있는 거예요. D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PB도 마찬가지야. PB도 확률상 똑같아요. 제약 조건이 이 3개에만 있으니까 6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여기에 해당하는 A가 해당하지 않는 A가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냐? 얘가 20인가요? 20? 그래서 6분의 1이었다. 얘네 둘 다. 그런데 P, A 교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된 걸? 어떻게 확률을 구할 수 있냐? 이게 이렇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냥 얘는 6, 5, 4, 3 이거 4개 중에 2개. 그러면 6만 약분이 되죠? 6만. 그러면 60분의 1이다. 와, 그래. 자, 60분의 4시가 아니라 6시사죠. 4개 중에 2개라고 해버렸네. 6시사예요. 6시사. 그래서 얘는 15죠. 15. 니까 15를 날리고 나면 20분의 1이다. 얘와 얘는 통분하면 120분의야. 120분의 120분이면 20, 24분의 24분의 1. 24분의 1. 그럼 24분의 1. 24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24분의 7. 그럼 분자분모 더하시온가요? 그러면 31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되겠죠? 어려운 건 없죠? 이거 경우의 수 그래서 골라내기를 해야 됐던 거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48번 한번 해보세요. 48번. 얘도 어렵지는 않을 건데. 생각이 필요한 문제죠. 48번. 지금 0 또는 5에 멈춰야 되는데 이거는 해보시면 배반 사건이에요. 0 또는 5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반이니까 각각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2번 던졌으니까 36이겠죠. 0에 오려면 0에 돌아오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8, 9, 10, 11, 12, 13, 14번이 나와야 되니까 불가능해요. 주사위 눈으로는 7이 나오는 거예요. 합이 7. 합이 7이 나오는 애는 몇 개 있죠? 나열해 보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5에 위치하려면 그럼 주사위의 눈에 합이 얼마가 나오면 되고 합이 5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2가지가 있죠. 됐어요? 합이 5가 나오는 거는 1, 4, 2, 3 4가지가 있고요. 12가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고요. 총 5가지.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주지 않아도 되고 배반 사건이었던 거예요. 됐죠? 답은 47이다. 됐죠? 그 밑에 있는 건 또 해봐야 될까요?
이건 넘어갈게요.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 자, 50번 해보세요. 50번. 주머니 안에 1, 2, 3, 4, 5 5개의 공이 들어있다. 확인한 거 다시 넣는 거를 해야 돼. 그래서 4배 확인 후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확인 똑같은 애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0은 돼야 되고 A보다는 B가 작거나 같고 C보다 D는 작거나 같다. 이것을 다 만족해야 돼. 이것을 다 만족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 네 번 확인하면은 5가지, 625겠죠. 근데 625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계산은 분모해 놓고 약분할 거니까. 자, 봅시다. 5 중에 제곱한 자연수 2개를 더해서 20이 되는 케이스 뭐 있어요? 제곱했는데 20. 2의 제곱과 4의 제곱밖에 없죠. 그렇죠? B가 2일 때 C가 4여야 되고, 두 번째는 B가 4일 때 C가 2여야 되는 케이스밖에 없다. 됐죠? 그럼 B가 2면 A는 몇 가지가 되죠? 1 또는 2니까 2가지가 되죠. 1 또는 2. 그리고 D는 몇 가지가 돼요? C가 4니까 4 또는 5 2가지가 되죠. 그래서 2가지당 2가지니까 4가지가 가능하죠. 이해돼요? 4가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 배반이에요. 얘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얘 A가 몇 가지가 돼요? 1부터 4까지 4가지가 될 수 있고요. D는요? 2보다 큰 2, 3, 4, 5 4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6가지. 그래서 여기 20이라서 약분을 하나 하면 125분의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죠? 됐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배반이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자, 51번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그냥. 51번. 이건 여사건의 확률을 푸는 거라서 나와 있진 않지만 여사건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오 51번. (60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 각이 60도는 막꼭지각도 60도고 위치가 얘가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 D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B 다시 C 다시다. 그림이 진짜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만들기가 적어요.
그래서 1 빼기 직각삼각형을 만들 경우 이렇게로 구할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건 이 점은 무조건 선택된 상황에서 직각이 되려면 1대2 대 루트 3이 되는 곳이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이 지점을 선택했을 때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빗변이 2가 됐고 얘가 1이 됐을 때. 또 얘가 2가 되면 여기는 4가 되는 여기가 4가 되는 얘가 선택되면 직각삼각형.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3이면 6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여기 3점만 있는 거고 여기도 4점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도 있는지 살펴봐야죠. 여기 길이가 2일 때 이쪽으로 하나 둘 셋 4개 가는 곳 여기 1대 2죠. 여기도 직각이죠. 여기로 3개를 갔는데 여기로 6개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도 직각이죠. 1대 2를 유지하는 거. 여기는 8이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총 몇 개밖에 없었다? 몇 개밖에 없었다? 4개밖에 없었다. 그쵸? 어떻게 하면 삼각형을 만드는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됐던 거거든. 이쪽 대각선 라인의 3개 중에 하나, 직선 라인의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12분의 4였다. 우리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3분의 2다. 됐나? 이해되나? 이런 겁니다.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53번 같은 거를 해봐야 되나? 53번은 쉬운데 그냥 빠르게 지나갈까요? 그럼 해보고 봐봐요. 53번. 혹시 이렇게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를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확률이 모두 양수인 세 사건에 대해서 PA와 PB를 비교했을 때 PB가 더 크다이면 지금 그 녀석을 바로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 정의대로 자, PC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지금 A, B의 확률이 크다고 그러니까 B가 크다고 해서 이 교집합의 확률이 무조건 이쪽에 클까요? 이렇게 B와 이건 맞을까요? B의 확률이 더 크면 C랑 교집합인 확률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아닐 수 있지? 반례를 생각해 볼까? 생각해 봐봐. PA와 지금 PC분의 B교시 그 다음에 PC분의 A교시 B랑 C가 배반. B와 C가 배반일 때 그럴 수 있겠죠. B와 C가 배반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얘는 교집합인데 뭐 A와 C는 연관이 있었어. 연관이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C랑은 이렇게 연관이 없었어. 그러면 여기는 공집합이 나오고 여기는 뭔가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례가 생길 수 있어서 기억은 안 돼요. 반례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요. 반드시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한번 고려를 해봐요. 이렇게 저렇게. 자, 니은 해볼게요. A 합 B가 D다. 합집합이 D 사건이야.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서 PC분의 PA교 C와 PC분의 PC교 D 부모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성립할까요?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합집합이 됐는데 이거 전체가 D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가 D야. 합집합이 D인 상황이야.
그리고 A와 C랑 C와 D라고 했는데 C가 어떤 모양새를 갖던 간에 뭐 C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도 이렇게 A랑 더한 것보다 D랑 더한 게 더 크고요. C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걸쳐 있어도 A와 C를 더한 것보다 D를 더한 부분이 크죠. 왜냐면 이 부분이 더 있잖아. 어떻게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아요. C의 그림이 어떻게 있던 간에 무조건 맞아요. C가 이 안에 포함되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쪽이 더 크죠. C의 모양이 어떻게 되던 간에 무조건 이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디귿도 마찬가지. 디귿도 이건 교집합이네요. 교집합이 2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C, 교, E와 분모 날라가니까 똑같이 A, 교, C를 비교해 볼게요. 이것도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해볼까? 자, A와 B가 있었어. 근데 이번엔 여기가 2야. 이만큼이 2인 집합이야. 그러면 C가 어떻게 그려졌을 때 C가 이런 식으로 밖에 있었다고 하면 C와 이 공집합이니까 얘도 공집합이니까 는이 성립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C가 C와 E의 교집합은 없고 A와 C의 교집합은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크죠. 이해되나요? 이것도 당연히 되고 C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A 쪽엔 안 걸쳤다고 할까요? 이렇게 걸쳐 있으면 A와 C의 교집합이 요만큼이죠. 요만큼. 여기 요만큼. 근데 A와 C와 E의 교집합이 요만큼이죠. 그러면 또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성립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C를 하든 C를 다른 모양도 한번 그려보시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C 똑같이 있는데 지금 A 자체가 2보다 크니까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C 교집합도 C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A 자체가 2를 포함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은 발리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자, 54번 문제 해볼게요. 54번을 해보세요. 54번. 표로 나와 있는 녀석. 조건부 확률이에요. C가 혼자 이겼다고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낼 확률은 뭐 이렇게 표처럼 되어 있는데 C가 혼자만 이겼다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C만 혼자 이기는. 그런데 걔가 보를 내어서 이겼을 확률을 구하자 이랬어요. 자, 이런 구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아하, 아닌데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만 더 주도록 할게요. 많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자, 해볼게요. 봐봐요. C가 승리했어요. 그게 밑에 베이스예요. C가 승리했는데 C가 가위를 내서 승리했다라고 해봅시다. 얘만 단독으로 이기려면 나머지 애들은 뭐를 냈겠어요? 보를 냈겠죠. 그래서 A도 보를 내고 B도 보를 냈는데 얘가 가위를 내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바위를 내서 승리해야 돼요. 바위를 내서 승리하는 경우는 나머지 애들이 가위를 냈겠죠. A도 가위를 내고 B도 가위를 내고 얘만 바위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보를 내서 승리하고 싶어. 보를 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주먹을 냈으니까 주먹을 내고 나만 보 이렇게 냈단 말이야. 그런 중에 내가 보로 내서 C가 보를 내서 얘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20을 먼저 곱할게요. 한 번에 다 곱하는 것보다 20을 곱할게요. 그럼 20을 곱하면 얘는 6분의 1 남고 20을 곱하면 얘는 1 남고 20을 곱하면 얘도 1 남네. 그 중에 20을 곱했으니까 1 남네. 분자분모에 6을 곱할게요. 6을 곱하고 6을 곱하고 6을 곱하고 6을 곱하면 13분의 6 이렇게 계산을 꼭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 되겠어요? 자, 55번도 한번 해보세요. 55번 시간이 필요할 거야. 55번도 한 2분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격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격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 점의 y좌표가 2였을 확률을 구하세요. y좌표가 같을 때 둘 다 2였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될까요? 풀어봐도 될까요? 이제 봐봐요.
한 번쯤 생각해봤죠? 격자점으로 나와 있고요. 이 y가 1이 되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고 여기는 5개 있고 여기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는이 안 붙고 그래프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양수여야 되고 요 라인은 아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 내부에 있는 애만 우리는 a, b라는 거예요. 지금 노란 점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노란 점들인데 노란 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쪽 라인에 7개. 이쪽 라인은 5개. 이쪽 라인은 3개예요. 여기 2 넣으면 여기가 3이라서 여기가 2,3인데 이거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되니까 빼고요. 됐어요?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y좌표가 같은 게 사건인 거예요. 이게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1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지금 15개 점 중에 2개를 골라요. 그럼 15 곱하기 7이니까 105예요. 105 중에 첫 번째 y좌표가 1이었을 105 중에 y좌표가 2였을 y좌표가 3이었을 애들의 확률인 거예요. 그 중에 y좌표가 둘 다 2였을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죠? 105는 필요 없었죠? 다 날리고 얘는 얼마예요? 7, 3, 21 얘는 10 얘는 3, 10 더하면 13, 34 17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 문제가 어렵게 내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56번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이거 복잡한 것 같지만 쉽고요. 57번을 해볼게요. 57번이 어려우니까. 57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얘 좀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아닌가? 여러분이 뛰어나서 잘 해결하는. 같이 해볼게요.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갑이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을이 승리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어쨌거나 2n번째에 승부가 난다는 건 갑승으로 끝나든 을승으로 끝나든 하는 거니까. 만약에 갑이 갑승을 먼저 한다면 봐봐. 2n번을 하는데 갑이 승자로, 그러면 갑이 승자를 하려면 갑을 하고 갑 이래야 갑이 승자로 끝나요. 맞아요? 무승부가 계속 나다가 갑을 이렇게 무승부가 나다가 두 번씩 끊을 때마다 무승부가 나다가 마지막에 갑이 이기고 또 연승으로 끝내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연속으로 두 번 이기면 끝난다 그랬어. 중간에라도 연속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갑이 처음에 이길 확률 3분의 2, 그 다음에 을이 갑 다음에 갑승 이후에 을이 이길 확률 3분의 1, 그 다음에 을 다음에 갑이 이길 확률 4분의 1, 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3분의 1, 4분의 1이 반복되고 마지막에 갑이 또 이겨야 되니까 갑승 다음에 갑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분의 2 이렇게로 끝나요. 마지막이. 이해되나? 자,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계속 반복되고 마지막에 갑승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봐봐. 갑이 이겼죠? 을갑 해가지고 을갑까지 가고 마지막에 갑승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전체가 2N 경기였는데 2N 경기였죠? 2N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빼면 2N-2거든요. 2N-2 경기. 그 중에 절반을 해주면 N-1쌍이 나오죠. 지금 이 바로 친 게.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2분의 1이 N-1쌍이 나오고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게 갑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게 식을 세우기가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 애들이. 처음에 나도 애를 먹었고 이게 전체가 2n개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성이 마지막 갑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이번에는 을이 승리하는 걸로 끝나려고 하면 을갑 이렇게 반복되다가 이게 을갑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을로 끝나면 을이 연속으로 하면서 끝나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승리할 확률은 3분의 1이었는데 그 다음에 갑이 을 다음에 승리하는 건 4분의 1, 그 다음에 갑 다음에 을이 하는 건 3분의 1, 또 4분의 1, 3분의 1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갑, 을 하면 4분의 1, 3분의 1 하고 을이 을 다음에 또 이기는 거야. 을 4분의 3으로 끝나는 거죠. 얘도 이렇게가 묶음이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갑을 이렇게 반복되고 마지막에 을승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2분의 1이 n-1번 등장하고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사건은 승부가 난 가운데 갑승, 얘가 분자로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얘네는 9분의 4 곱하기 12분의 1의 n-1제곱이고 얘는 4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의 n-1제곱인데 9분의 4가 12분의 1의 n-1로 들어가는 케이스를 구하자. 그러면 12분의 n-1은 이렇게 지워지고 나서 분자분모에 36을 곱할까요? 36을 곱하면 4, 4, 16, 9, 여기가 16 이렇게 돼서 25분의 16이 됩니다. 답은 25분의 16. 됐습니까? 요거가 이해돼요? 여기?
마지막에 값이 연승을 해줘야 되니까 값값으로 끝나야 되는 거. 저기는 을로 끝나야 되는 거. 근데 그 중간에는 계속 값 다음에 을 다음에 값이니까 값 다음에 을 다음에 값이니까 얘네만 반복된단 말이야. 값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 시작은 다르고 중간은 똑같아. 값 다음에 을 다음에 값. 그러니까 3분의 1이 먼저 나오냐 4분의 1이 먼저 나오냐의 차이만 저거 계속 반복이고 마지막에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마지막에 연승으로 끈 값이냐 이거냐 을이냐 요것만 마지막에 해주면 되는 케이스. 좀 어려웠다. 그죠? 그 다음에 58번은 주사위를 n번 던져서 가장 큰 눈은 AN, 가장 작은 눈은 BN 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눈이 3일 때 라고 했고, 그러면 A1, B1이 모두 3.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수가 4와 6이면 A2는 두 번만 해니까 A2는 최대가 6, 최소가 4 이런 거예요. 그럼 AN 빼기 BN이 5보다 작을 때일 확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5보다 작을 때. 이거는 AN이 6이 나오고 BN이 1이 나오면 5가 되는 거죠. 차이가 6이 나긴 할 수 없거든요. 차이가 6이 나긴 할 수 없잖아요. 이거의 반대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차이가 5보다 작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이가 5가 나는 케이스 하나만 빼겠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차이가 5가 나는 케이스는 이거 하나가 유일하거든요, 여러분. 차이가 5. 그래서 1 빼기 차이가 5가 나는 케이스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차이가 5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6가지씩 던질 거 아니야. 6의 n제곱으로 주사위를 던질 거 아니야. 그런 와중에 차이가 6이 나는 경우는 언제다? 이거 차이가 5가 나는 경우는 언제다? 1과 6이 1이나 6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1이나 6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돼요. 그래서 6의 n제곱 2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둘 다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1이랑 6이 다 없어서 2, 3, 4, 5만 골라지는 경우. 요것이에요. 요거. 전체에서 이걸 또 빼야 돼요. 그러니까 1이랑 6이 차이가 5가 나는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PN이 뭐가 되냐면 1 빼기 6의 n제곱에 이것이 된다. 이거거든요. 1이 없는 경우 5가지, 6이 없는 경우 5가지. 그래서 2가지. 근데 1, 6이 동시에 없는 경우 한번 빼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를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해보시면 됩니다. 요게 1, 1이니까 1은 없어지죠. 그리고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2 곱하기 6분의 5의 n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4의 n제곱이 돼요. 요거 시그마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58번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전체 경우에서
차이가 5가 되는 경우를 하는 건데 차이가 5가 되기 위해서는 1이나 6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주면 돼요.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 1이나 6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지만 차이가 5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되나? 차이가 5가 되는 경우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러면 전체 뽑는 경우가 6에 6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1이 없을 경우가 5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5가지만 나올 때 6이 없을 때도 5가지만 나올 때 근데 그게 이제 2가지니까 빼주고 근데 1, 6이 동시에 없으면 4개 중에 고르는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을 하면 얘가 차이가 5가 나는 케이스가 된다. 그걸 1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시그마 계산은 집에서 해보자 이거예요. 됐나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 해보도록